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최규성이라고 합니다. 장기식센터와 간암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증자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들은 한 열흘 정도 되면 퇴원을 하거든요. 5일에서 열흘 사이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주 뒤에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때 시행한 간기능 검사를 보면 보통 수술하기 전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술하고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혈청학적 검사에서 보이는 검사 기능은 100%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도 조금 남아있고, 형태학적으로는 여전히 큰 간을 잘라냈기 때문에 간이 다 자라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부터 2주 정도 뒤에 CT를 찍어보게 되면 이미 간은 원래 간의 90%에서 95% 정도 자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적으로는 약 3주 정도 되게 되면 회복되고, 형태학적으로는 4주에서 5주 정도 되게 되면 간의 크기는 원래 크기의 90에서 95% 정도 자라게 됩니다. 네, 나이 제한은 의학적인 판단과 사회 경제적 판단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경우는 상한선의 나이가 7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자체가 이미 한참 고령 사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수혜자도 기증자도 모두 다 고령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초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약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증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사회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학적으로 본인의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는 현재 1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연령이 18세 혹은 주에 따라서는 20세를 기준으로 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을 하게 되면 몸에 한 5개 정도의 구멍이 뚫립니다. 크게는 한 2cm, 작게는 1cm 정도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요. 이 구멍들은 다 크게 보이지 않는 상처로 잘 봉합해 드립니다. 하지만 간을 결국 적출해야 되는데요. 크게는 약 1kg, 작게는 200~300g 정도 되는 이식편을 저희가 꺼내야 하는데, 그 간을 꺼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로 열어드리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왕절개를 하는 팬티라인 아래쪽의 상처를 열어서 그쪽으로 간을 꺼내게 되는데요. 육안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상처 때문에 가끔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모두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수결이 가능한 혈액형 안에서 고전적으로 간이식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O형인 기증자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AB형인 수혜자는 모든 혈액형의 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적인 고전적인 간이식입니다. 여전히 뇌사장 간이식에서는 이 기준이 유효하고요. 하지만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혈장 교환술이라는 걸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 있는 특정 혈액형에 대한 항체를 걸러내게 되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혈액형의 장병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간이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증자가 충분히 건강하다고 확신이 들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남는 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기증하는 간도 수혜자한테 받는 쪽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수술은 진행되게 되고요. 수술은 통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정규 시간이 8시에 환자가 수술방에 가게 되면 9시 정도에 마취와 수술 준비가 끝나게 되고, 9시에 수술이 시작이 되면 보통 12시 이전에 간 적출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리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게 되고, 결국 환자는 1시 정도가 되면 회복실로 가게 되고, 병실로 갈 때는 한 2시 정도가 되면 병실로 가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는 길게 보면 오후 4시, 6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수술이 표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쌓여서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면 말씀드린 그 정도의 시간 이내에 모든 수술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건강한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강검진과 유사한 검사인데요. 건강하고 특별한 지병이 없다면 누구나 가능한 기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기증하는 간과 남는 간의 비율이 중요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간 절제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도전적으로 간을 자를 때는 남는 간을 20%에서 25% 정도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남는 간이 있는 경우를 적합한 기증자로 보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증수술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간 이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인데요. 불행히도 전 세계적으로는 약 0.03% 정도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크지 않은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큰 센터들,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대규모의 센터에서는 현재 보고된 사망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의료진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아직까지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특별히 문제없이 지금까지 생체 간이식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간이식을 시작한 초창기는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수없이 많은 외국의 사례를 공부하고 배웠고 또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은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례들을 배워왔고 지금은 당당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생체 간이식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외국의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외국의 수많은 환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한편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새 생명을 돌려드리는 일에 저희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